임플란트 수술이나 아니면 뭐 상악동 거상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고생을 하시는 거, 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잘 안 씹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영상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 무엇이 문제일까? 저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어려워요. 다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보철물 과정들 중에 오늘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무냐, 실제로 무는 것과 동일하게 치과 의사가 파악을 하고 정보를 기공소에 전달을 해야 오차가 적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겪었던 안 좋았던 경험, 그리고 치과 의사로서 부끄러웠던 과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치과 치료를 받으면 보통 이제 인상취득이라는 걸 하죠. 고무차력 문담 환자분들 설명을 드리는데, 이 고무차력을 물고 바이트 체득이라는 거를 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돼서 이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보면 바이트라는 거를 우리가 할 때 이런 걸로 우리가 짜거든요. 짜서 보세요. 쭉 짜고 이렇게 실리콘이 나와요. 나오면 이걸 이제 환자분 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제가 이제 크라운 치료를 했던 환자분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아 해보세요 하고 이거를 이렇게 짜고, 물어보세요 하고 딱 이거를 이렇게 찍죠. 이렇게 찍으면 이게 실제 환자분 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환자분이 무는 거에 대한 정보를 요 돌덩이를 가지고 기공소에 가서 보철물을 만들어주신 기공사 선생님들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요 바이트 체득이라고 하는 과정을 또 거치고, 그 다음에 본을 떴으니까 거기에다가 석고를 막 넣어서 돌멩이를 만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 기공소에 전달을 하고, 이 돌멩이 만드는 거를 치과에서도 하지만 기공소에서도 해요. 이 과정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운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를 이렇게 무니까 이렇게 무는 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 이런 걸 마운팅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속된 말로 짝짝이라 그래서 아주 정확한 마운팅 기계는 아니지만 아주 큰 케이스 아니고선 대부분 요렇게 하면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진처럼 위아래 치아가 물릴 거를 만드는 거를 마운팅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되게 어려운 케이스, 그 다음에 환자분들의 실제 구강 상태를 재현을 하려면 반조절성 교합기, 조절성 교합기라 그래서 되게 거창한 기계를 써야 되는데, 요거까지 간단한 크라운 치료를 할 때 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대부분의 치과 의사 원장님들, 또 기공소에서는 대부분 이런 짝짝이를 가지고 이제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대로 환자분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물린 이 고무 찰흙을 가지고 물려서 기공소에서 환자가 이렇게 물겠거니 예상을 하고 이제 보철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제 과거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부끄러웠던 과거고, 현실 안주 이런 표현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환자분이 이 구강 상태로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셔서 제가 이제 드시면서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고 다 이렇게 이제 보철물을 했는데, 여기 이제 뒤쪽도 임플란트를 한 개씩 더 심어야 되고, 마무리 단계에 가서 이제 보철 치료 이쪽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고 뒤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쪽 보철물을 넣고 이 보철물이 얼마나 잘 만든지를 평가하는 종이가 있어요. 되게 은박지 같이 생긴 종이가 있고, 이 은박지 종이 이름을 심스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머리카락보다 얇아요. 그 머리카락보다 얇은 종이가 입안에 들어가 씹혔을 때 그 두께도 사람들은 인식을 해.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높낮이가 맞은지 치과 의사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뒤쪽, 여기서 이 종이가 빠지는 거예요. 이제 한숨이 나오죠. 보철물을 만들고 환자분이 이제 고생했는데 여기 종이가 한 장이 빠지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제가 환자분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원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소장님한테 들어가서 전화를 했어요. 왼쪽이 여기 만든 게 좀 빠지는데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소장님, 이거 환자분 멀리서 오시니까 금방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서 전화를 했죠. 소장님이 원장님, 저 안쪽은 원래 우리가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빠질 수는 있는데 환자분이 불편해하지 않으시면 조금 써보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까? 여기서 이제 현실 안주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경과관찰 해볼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기서부터 저는 틀려먹었던 거죠. 경과관찰 해볼게요를 환자분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만들어주신 기공사 선생님한테 경과관찰 해볼게요 라고 보고 아닌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환자분은 그냥 좀 써보세요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환자분이 왼쪽 턱관절이 너무 아프다고 치과에
오신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구궁 했죠. 구궁. 안 씹히니까, 씹으려고 하는데 안 씹히니까 더 씹으려고 하다니까 턱관절 통증이 온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해갖고 턱관절 질환 제가 진료를 좀 잘 하니까 약물치료, 물리치료하고 통증이 완화된 거를 확인을 하고 안 물렸던 보철물을 다시 제작을 해드렸고 다시 잘 물려서 정상화가 됐어요. 이 다음이 뭘까요? 이 다음이 제가 보철물을 좀 나눠서 했거든요. 앞니부터 만들고 오른쪽 만들고 마지막에 왼쪽, 여기까지 환자분이 잘 왔어. 그런데 이 턱관절 안 물리는 거를 알고 턱관절 통증이 오고 요 과정을 거치고 나서 환자분은 안 오셔요. 이제 치과에. 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거야. 제가 그래서 충격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아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정말 많은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화를 잘 안 내는데 치과에 온 보철물이 안 맞는다. 이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한번 뒤집어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직원들도 막 긴장을 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된 계기가 왔는데,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 바이트가 다른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했던 초창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는 위아래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런 그냥 간단한 실리콘 바이트 이걸 그냥 짜갖고 기공소에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이트도 종류가 너무나도 많고 치과 의사가 선호하는 바이트의 종류도 다르고 기공의사 선생님이 선호하시는 이 바이트의 종류도 달라요. 이거는 하면은 그래도 부러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낭창낭창한 편인데, 다른 거를 보면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던지, 이거 제가 그동안 썼던 모든 바이트를 다 가져온 거거든요. 이 친구는 5바이트라고 하는 조금 비싼 바이트 재료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이제 짜서 보면 쭉 짜고 다물죠. 이렇게 다물어요. 좀 굳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재료를 막 바꿔봤던 이유가 기공물이 안 맞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기공 소장님한테도 뭐 부탁을 하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어떤 재료가 좋냐면 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랜드로버였어요. 로버 막 배회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보철과 친구가 요 바이트는 낭창낭창하지 않으니 딱딱하니 괜찮다고 해서 제가 이제 써봤던 재료인데, 이 친구는 딱딱해져서 실리콘들이 이렇게 부러져요. 이렇게 굳은 걸 보면 이렇게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딱딱한 재료야. 그래서 이 재료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기 좋다고 하시는 기공사 선생님들도 있고, 이렇게 칼로 다 조각을 해야 안 부러지니 불편하다고 하시는 소장님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보철물을 더 잘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막 이런 재료들을 바꿔서 써보는데, 제 기공물을 받아주시는 소장님들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막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 이렇게 바이트를 찍을 때 치과에서 이거 찍어갖고 잘 물린 것처럼 하고 이제 기공소로 보내도 이 사진 보시면 우리가 입안에서 봤을 때랑 기공사 선생님들이 마운팅을 했을 때 모양이 다른 거예요. 여기가 틈이 없어야 되는데 입안에서는 실제로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틈이 생기면 이런 데서도 오차가 생기는 거죠. 임플란트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브릿지라고 해서 연결 보철물이 있잖아요. 그 하는 환자분들도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표현을 해서 기공사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물려봐도 입안에 물 때는 분명히 잘 물었는데 기공소에 가서 본 이런 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기공사 선생님은 어디에 맞춰서 일을 만들어야 될지 이제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오차가 생겨요, 실제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이런 재료들을 넘어서 지금 정착하게 된 재료를 사용해서도 조차 오차가 있다는 것을 표현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 재료랑 저는 같이 짜서 기공사 선생님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요.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재료를 쏨에도 불구하고 입안에서 분명히 잘 물렸는데 모델 갖고 평가를 해보니까 안 물리는 이런 틈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오차들이 있으니 환자분들이 안 물리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그냥 바이트라고 하는 거를 너무 쉽게 봤던 시절이 저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짜서 쓰는 바이트는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어떻게 논문도 읽고 학회도 가보고 하다가 패턴 레진이라고 하는 레진을 쓰는 바이트 잡는 법을 제가 쓴 이후부터 제 시간은 많이 들어요. 환자분도 한번 치과에 또 와야 돼. 그런데 보철물이 안 물려서 다시 만드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안 물려서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했던 적이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가 안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한번 경과관찰 써보게 해보세요 했던 이제 그 기공소를 떠나서 저도 이제 정착을 해야 되죠. 온갖 기공소랑 다 얼마나 많은 작업을 했는지, 이런 기존에 쓰던 바이트 재료로도 기공사 선생님들이랑 해보고, 제가 조금 괜찮다고 판단을 했던 요거를 찾아서도
맞는 기공사랑 작업을 해봤는데 마찬가지 이걸로 작업하시는 기공사님들 별로 없거든요, 바이트 잡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니까 이걸로 바이트를 잡아서 해주세요 라고 큰 기공소, 뭐 중간 형태의 기공소 못 하시는 거예요. 난 안 해봤다 이런 걸로. 그래서 기존 했던 방식이 아니니까 제가 입안에서 바이트를 잡았을 때는 환자분들이 입을 물리는 건 평가가 잘 됐는데 기공소에 가니까 오차가 더 크게 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미칠 것 같은 시절이 지나가고 그나마 잘 맞기 시작하는 기공소가 몇 군데가 생기다가 이런 보철에 약간 집착하는 치과 의사를 이해해 주시는 소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트를 잡는 방법을 정말 끝까지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이 소장님이 기존에 쓰셨던 방식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 거부한 것조차도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 케이스들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전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 제가 한번 좀 볼 거예요. 이 패턴 레진은 액체 성분이랑 가루 성분이 같이 있어요. 우리 치과에서 치아를 깎고 임시치아 만들 때도 이런 걸로 보통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액체를 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액체를 조금 짜 놓고 그 다음에 이 가루를 이렇게 뿌려요. 뿌려서 원래는 이게 액체 성분이 많아서 이런 붓 같은 걸로 이렇게 톡톡 찍어서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손에 있다 보니까 붓으로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고체를 만들어서 해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액체랑 이 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쪼물쪼물쪼물 딱 하는 이 경화 시기를 거쳐요. 도우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쪼물쪼물 하면 이렇게 고체처럼 딱딱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딱딱한 재료를 환자분 아 해보세요 하고 올려놓은 다음에 다물어 보세요 하고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재료는 굳으면 엄청 딱딱해요. 그리고 특성이 뭐냐면 이제 이런 붓에 찍어서 써도 될 정도로 이 보시면 이게 흐름성이 되게 좋아요. 이게 치아 사이사이 표면에 잘 흘러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재료라 치아 표면에 고르게 도포되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굳으면 정말 돌멩이처럼 딱딱해져요. 그 말은 자 보세요. 이런 재료들을 실리콘 재료라고 하는데 썼을 때 장점은 뭐예요? 입안에 작고 물고 빨리 굳으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낭창낭창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물렸을 때 기공소에서 이게 쿠셔닝이 있으니까 얼마의 힘으로 물려야 환자분이 묻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중요한 사실인데 이런 재료들의 한계가 옆으로 재료들이 삐져나가면 다른 데에 물리니까 덜 물리거나 더 물릴 수도 있고 재료 자체가 쿠셔닝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눌러야 환자분이 무는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가운데 치아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런 재료를 써요. 아직까지도 쓸 수도 있고 저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확한데 제일 끝에 치아가 임플란트이거나 크라운일 때는 이런 낭창낭창한 재료를 쓰게 되면 쇠막대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물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뒤쪽으로 얼마나 눌러야 되는지를 기공해 주시는 선생님이 감으로밖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트를 잡을 때 이렇게 딱딱한 재료를 써서 제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니까 이제 저랑 손이 잘 맞는 이 공소소장님은 정보가 확실하게 잘 오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제일 끝에 이제 사랑니앞에 어금니가 충치가 너무 심해서 이거는 발치를 하고 제일 끝에 치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됐어요. 이제 본을 떠서 환자분한테 왔을 때 저는 보통 이렇게 하죠. 크라운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환자분이 본을 뜨고 그 다음날 보통 크라운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 치과는 제일 끝에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요. 그러니까 한번 떠서 오면 모형상에서 이런 재료가 오거든요. 그럼 저는 환자분한테 이거를 임플란트의 머리에 씌워 놓고 이 패턴 레진을 쪼물딱쪼물딱 해서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환자분 입안에다가 물려놓고 꽉 무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은 이 딱딱한 거를 물어요. 물고 그 정보를 전달을 해서 기공물을 만들어. 그러면 환자분은 빨간색 레진을 물러 한번 오셔야 되지만 이 끝에 보철물이 잘 안 맞아서 예를 들어 너무 보철물이 높다든지 그럼 치과에서 한 30분 정도 계속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5분 동안 치아 조금씩 이렇게 손대는 것도 너무 많이 진동도 심하고 힘든데 제가 이 패턴 레진이라는 걸 이용해서 바이트를 잡은 이후로 저 이렇게 간단한 임플란트 보철물 환자분한테 입에 넣어드리는 시간이 5분을 넘지 않아요. 그 말은 중간 과정을 한번 정확하게 하고 제가 나태해지지 않으니까 환자분이 치과에 와서 입 벌리는 시간이 줄어들다 이건 거죠. 그래서 제가
임상 시간을 획기적으로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제가 끝에 임플란트를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마찬가지 환자분도 끝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했어요. 물는 정도가 머리카락보다 얇은 종이가 얼마나 물리고 빠지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보철물이 들어가기 전이랑 후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를 하고 저는 쪼물딱쪼물딱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쪼물딱쪼물딱 할 때 저 어떻게 하고 있죠? 앉아 있지 않아요.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귀동안에 저는 환자분들 바이트를 잡을 때 누워서 했어요. 이렇게 누워서 했는데, 누워서 하게 되면 턱관절이 뒤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무는 거랑 이 상태에서 무는 거랑은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과 양이 기공소에 같은 절대 달라요. 그래서 누워 있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서서 하는 거죠. 쪼물쪼물딱딱 하고 환자분 입안 이걸 빨간색을 물리고 물어보세요 했을 때, 우리 특히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갈면서 물어. 그러니까 딱딱한 거를 하고 제가 교합지를 물어봤을 때 이런 데 보면 조기 접촉이라고 하는 미리 접촉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정보를 보내면 기공소에 갔을 때는 보철물이 높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실제 저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높이 물리는 데를 다 치고, 이 패턴 레진이라고 하는 교합지 비료도 이 머리카락보다 얇은 종이가 빠지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보철물을 이렇게 넣어 드리는 거죠. 중간에 한 번은 더 오셨지만 보철물이 실제로 들어가서 입안에서 조정하는 시간은 5분이 넘지 않아요. 보철물 정말 잘 들어갔고 깊이 식립됐고 S라인 커브도 이루어지고 있고 머리카락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는, 제 생각하기에 너무 해피한 보철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환자분 여기 끝에 상악동거상수라고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유치아가 너무 또 앉아서 발치를 했어요. 또 마찬가지 제일 끝에 자리죠. 제일 끝에일수록 이 바이트를 잡고 본 뜨는 시간이 길어야 환자분들이 최종적으로 보철물을 넣을 때 시간이 줄어들어요. 임플란트 식립하고 본 뜨는 날이 됐죠. 자, 그러면 환자분이 반대쪽 무는 거, 이쪽 무는 거, 머리카락보다 얇은 종이가 빠지지 않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저는 또 쪼물딱쪼물딱 해서 고체 덩어리를 만들고 환자분 입안에 물리죠. 그러면 요 물려드린 거 미로도 머리카락보다 얇은 종이가 빠지지 않는지, 주변 치아들 반대쪽 치아 잘 빠지는지 물리는지 잘 확인을 하고, 다음번에 보철물을 넣을 때 조정 시간이 마찬가지 5분이 넘지 않아요. 보면은 임플란트가 이게 넣을 때 뼈 안에 나사 기둥이 있고, 그죠? 지대주,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크라운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크라운을 본드로 붙이잖아요. 그래서 빼서 보면 지대주라고 불리는 어버트먼트라고 불리는 이 주변에 뭐가 보여요? 본드가 남아있어요. 실제로 이거 남아있으면 뭐가 되냐? 임플란트 주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치과는 간단한 임플란트라도 다 풀어서 안에 거 본드 다 제거하고 넣어드리기까지 이 과정이 5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종이 잘 물리는 상태로 집에 해피하게 가셨죠. 자, 이제는 제일 끝에 임플란트 하나가 아니라 임플란트 2개로 늘었어요. 2개. 개수가 늘어날수록 치과에서는 바이트를 잡는 데 더 신경을 써야겠죠. 개수가 늘어나니까. 마찬가지 반대쪽, 그 다음에 임플란트 들어가는 쪽 머리카락보다 얇은 종이가 어디가 빠지고 물리는지 확인을 하고, 저는 또 쪼물딱 해서 환자분이 어떻게 물리는지 견고하게 작업을 해 놓은 다음에 요거를 기공소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공물을 넣는 날, 이거 잘 보세요. 임플란트 보철물 하는 여기인데 그 머리카락보다 얇은 종이가 팽팽하게 안 빠지는 거를 제가 사진을 일부러 찍었어요. 임플란트 보철을 넣었을 때 앞에도 잘 물리고 임플란트한테도 잘 물리더라. 또 뒤로 가볼까요? 마찬가지 본을 뜨고 와서 환자분 안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넣을 때 최대한 오류가 나지 않게 이렇게 지그라는 거를 이용해서 환자분 입안에 보철물을 넣어드리고 패턴 레진 해갖고 보철물을 잘 넣어드렸죠. 짧은 임플란트 썼는데도 지금도 잘 쓰고 계시고 종이 잘 물리고 계시고, 2개가 아니고 이제 임플란트는 3개를 심었는데 길이가 어때요? 훨씬 더 길어지죠. 환자분이 지금 반대쪽에는 과거에 임플란트를 하셔서 여기는 잘 물려요. 여기는 반대쪽 치아만 있고 임플란트 머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양쪽으로 씹다가 한쪽만 씹게 되는 경우에 이 정보를 기공소로 전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겠죠. 그런데 환자분은 이쪽은 잘 물고 있으니 이쪽을 물고 있는 정보대로 제가 이쪽 정보를 잘 전달을 해드려야 환자분의 입안에 딱 맞는 보철물이 여러 번 거치지 않고 조정 시간도 줄어들게 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 종이 찍었을 때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다 삭제를 한 정보를 기공소에 전달을 해야 간단한 마운팅계를 했을 때에도 조기 접촉 없이 기공소에서는 이제 정보를 잘 전달 받을 수가 있고, 바이트 미로도 머리카락보다 얇은 종이가 잘 빠지고 반대쪽 치아에서도 잘 물리고
여기서도 잘 물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날 환자분은 이제 임플란트 보철을 끼우시는 거죠. 이 환자분이 어금니가 이제 다 붕괴돼서 오셨죠. 그러면 위아래 다 같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끝에 임플란트 하나도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는데 위에 임플란트 아래 임플란트 같이 하니 여러 과정들 중에서도 무세요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여야 환자분이 오셔서 고생을 덜 하시겠어요. 그래서 위아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고 뼈에 임플란트가 다 붙고 나서 본 뜨는 과정까지 다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패턴 레진을 또 쪼물딱쪼물딱 해서 받침대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 놓고 바이트 위로도 머리카락보다 얇은 종이가 빠지지 않는 거 확인을 하고 반대쪽도 이 바이트를 물리기 전과 동일한지 판단을 하고 보철물을 최종적으로 넣은 거죠. 위에 개수가 머리가 4개가 들어가고 밑에 2개가 들어갔는데 마찬가지 조종 시간이 떴다 뺐다 하고 세는 시간까지 갈아낸 양이 거의 없어요. 갈아낸 양이 별로 없다는 거는 이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크라운 표면을 보면 갈아낸 흔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반짝반짝하죠? 환자분 정말 편안하게 조정 많이 길게 받지 않고 가셨고 지금 식사를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철물 모양도 예쁘게 잘 나왔다. 이 사진만 보면 여기 조금 치아가 안 좋나? 여기 치아가 안 좋나? 이거 부러졌네? 여기 뿌리가 부러졌네? 이 정도 판단이 되죠? 그런데 입안 한번 잘 보세요. 어금니가 여기까지 다 물려야 되는데 끝에만 이렇게 물리죠. 앞니가 아예 안 물려요. 여기만 물려. 이 전치부 개방교합이라고 하고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교정치료도 힘들어서 사실 앞니가 물리게 하려면 이분 양악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 양악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본인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니 탈란치아만 이제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오신 거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보세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끝에 요런 데 한 점씩 물리는 환자분들 또 여기 한 점씩 물리는 환자분들 어떻게 임플란트 보철을 해야 환자분이 잘 물릴 수 있게 해드릴까요? 최대한 정보를 잘 전달을 해드린다면 기공소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 임플란트 머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패턴 레진을 다 이용을 해서 제가 바이트 체득을 했고 조기 접촉되는 부분들 다 제거를 하고 뒤에 최종 사진을 보면 밑에 어금니가 아직 임플란트를 안 했기 때문에 어금니랑 사실은 요 어금니가 제일 잘 물리기는 하지만 뼈만큼 물리잖아요. 이거를 쭉 짜서 쓰는 바이트를 가지고서는 요런 점을 맞추기가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임상 과정을 보시면 제가 그 패턴 레진이라고 하는 바이트를 짜서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가 이 물리는 것까지 정보를 다 확인을 해서 기공소에 전달을 하니까 기공소에서 맞춰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임플란트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랑 여기에서 양쪽으로 식사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를 제가 잘 잡아놓으면 다음에 여기 임플란트 심어놓고 보철 만드는 거는 껌인 거죠. 저도 껌인 거고 만들어주시는 기공소 선생님도 껌인 거고 환자분은 치과에 와서 조정하는 시간 길게 하지 않고 탁탁탁탁탁 하고 가니까 편하신 거고 마찬가지 양쪽에 동시에 임플란트 보철물 진행을 했지만 조정 시간 전체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드려야 될까 어금니 거의 없잖아요. 앞니도 지금 다 썩었고 우리 전체 치료 혹은 풀마우스 표현을 하는데 치료를 하셔야 되는 환자분인 거죠. 이런 정도의 큰 케이스도 보철과 원장님께서 이렇게 큰 케이스는 잘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데 보면 다 패턴 레진으로 이렇게 작업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니 같은 거를 한 번 더 만들어서 그 틀니 위에 패턴 레진을 이용해서 딱딱한 바이트를 잡고 아까랑은 다르죠. 짝짝이 교합기가 아니고 좀 거창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이렇게 큰 보철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도 치과에서 조정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사람이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가 또 어디서 생길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고무 촬영 본다고 하잖아요. 알지네이트 인상을 떠서 이렇게 석고 모형을 만드는데 그런 알지네이트 석고 모형들조차 우리가 석고를 만들 때 이렇게 치과에서 이 고무 촬영 물고 꽉 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알지네이트 음형이 생기겠죠. 그러면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거기에다 석고를 부어요. 그럼 그 석고를 부을 때 이 친구가 낭창낭창하니까 원래는 석고가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낭창낭창하니까 뒤에 세깅이라게 처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오차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이트를 이 패턴 레진을 이용해서 잘 작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모형에서 오차가 생기니까 제가 입안에서 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잘 무셨는데 모형을 이렇게 볼 때는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소장님이랑 또 토론을 하고 소장님은 이렇게 만들어 볼까라고 저랑 상의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 패턴 레진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큰 케이스들은 작업은 하고는 있지만 간단하게 짜서 한 거랑 비교했을 때 간단하게 짠 거에서 이렇게 오차가 생기고 패턴 레진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바이트를 정보를 전달하려고 해도 이렇게 오차가 생기더라. 왜 이런 것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거 그냥 쭉 짜서 바이트 짜고 환자분 보내고 하면 저는 편해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와서 고생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꼽는 거 뭐 조정하는 건 저랑 저희 보철과 원장님 손을 거치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이제 조금 본의 아니게 조금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댓글에 너무 바빠지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속상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좀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저희 치과가 너무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 이거 쫀득쫀득하게 하고 하는 거 제가 하고 그냥 쭉 짜서 달려가면 금방 보죠. 그런데 이런 거 하고 저희 보철과 원장님도 마찬가지 다 교합 조정 일일이 하시고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모티콘을 한 것도 이 환자분한테 가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그 시간조차 저는 다른 데서 다른 환자분들한테 참 많은 공을 들였었던 건데 이제 오해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 한 개 심었으면 간단하죠. 여러 개 심었을 수도 있는데 단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고무 촬영 물 때, 꽉 무세요 할 때, 석고 모형, 돌 모형 만들 때, 기공수에서 이 짝짝이 모형 만들 때,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낭창낭창하냐, 부어질 정도로 딱딱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이런 오차들이 생길 수 있지만 제가 추구하고 있는 임상에서 적어도 요 단계, 바이트 체득 단계에서는 제가 요걸로 하고 나서부터는 반복되는 오차 한 개 내로 임상이 좁혀졌기 때문에 오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를 하나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 보철물이 잘 안 맞아도 다른 단계에서 뭐가 탈이 났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 단계를 저희 선생님들이랑 또 의논을 해서 수정을 하고 프로토콜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은 제가 고상한 취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가끔씩 심심할 때 그림을 조금 보는데 우연하게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됐는데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렸던 시기에 약간 그 뭐 전염병 이런 거를 흑사병 이런 거를 눈이 없는 걸로 표현을 했나 아니면 이 외계인의 침공을 이런 걸 예상을 해서 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막대기를 다들 쥐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표정이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와중에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목을 봤더니 더 블라인드 리딩 더 블라인드, 눈먼 사람들이 이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제가 부끄러웠던 제 과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오더를 했어야 될 치과 의사가 현실에 타협을 한 거잖아요. 환자분이 안 물리는 거를 빨리 잘 만들어 줄 생각을 안 하고 저희 기공소랑 말을 해서 그냥 한번 써보세요 한번 타협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뒤따라오던 기공의사 선생님도 미끄러졌고 환자분은 아파가지고 턱관절 통증까지도 오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와중에 우연하게 이 그림을 또 보게 돼서 이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뭐 항상 다 모든 영역을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보철 과정은 저희 보철과 원장님이 너무너무 도움을 잘 주고 계셔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고, 이제 또 새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새로 오신 원장님한테도 한 땀 한 땀 다 정말 정성을 다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가 임플란트 보철이 무엇이 문제일까인데, 귀결을 해보면 현실에 타협하는 어떤 제 모습이 문제였지 않을까 해서 되게 부끄러웠던 과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임플란트 보철을 어떻게 하면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환자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관리가 잘 되는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 임플란트 치료를 이제 계획 중이고 하고 계신 분들이 임플란트 보철을 할 때 이런 과정이 있으니 정말 힘들구나, 가격이 정말 다가 아니구나 한번 또 아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치과의사, 치유의사 선생님들, 기공의사 선생님들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시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